오늘 가장 먼저 일찍 오신 분은 백제영광님입니다. 백제영광님. 오늘 1등으로 오신 분 백제영광님 환영합니다. 목소리 들리시죠? 들리는지 일단 확인 좀 해주세요. 언제나처럼. 예. 예. 어우, 들어오자마자 추천. 제가 잠깐 그냥 한번 할 때마다 맨날 이게 헷갈리는데, 잠깐만요. 모바일 알림이 아니고 트위터에 잠깐만 올려놓고 올게요. (8월 12일) 오후 5시 37분 사이다 방송 시작합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축축축 하고 트위터에도 잠깐 올리고 시작할게요. 오후 5시 40분 지금 시작합니다. 예. 자, 일단 오신 분들 잠깐 볼까요? 많이들 와주셨네요. 고든 빛깔님이 오늘 처음으로 408번째 팬클럽이 돼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공감이 소통님, 날마다 조용히 듣기만 하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 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좀 말씀해주세요. 오늘은 예, 써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매니저 바쁘시면 다음 기회에 또 해주십시오. 오늘은 또 저희 방이 특별히 이 강태가 많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 왕초보 골퍼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바빴어요, 사실. 오늘 많이 바빴고 국방위원회가 오늘 오전부터 10시부터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상황이 길었고, 원래 저희가 오늘 현안보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뢰 매설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국정원 해킹과 관련한 울산 더부님 웃음 가득한 방은 조금 더 오신 분들이 많아지면 할게요. 지금 한 200분 정도는 오셔야 우리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추천 많이 받는 1등으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추천 많이 받는 1등. 그래서 현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RCS 프로그램이 과연 군 관련 기관에도 도입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뢰, 지금 1사단 지역에서 지뢰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원래 현안 보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묶어가지고 같이 질문을 하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현안별로 따로 질문을 하자,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오전에는 지뢰와 관련해서, 그리고 오후에는 RCS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왜 갑자기 방송을 시작하려니까 기침이 나죠? 합참이라든가 정보본부에서 회의에 참여했었고요. 오후에는 777 사령부, 그리고 기무사,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가 회의에 국방위원회에 참여했었습니다.
일단 뭐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제가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뭐 우려의 말씀도 주시고 뭐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은 원래 악플 받는 것이 국회 들어와가지고는 좀 흔한 편이기도 하고,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65만 건이 넘는 악플을 받으면서도 잘 꿋꿋하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웬만한 것에서는 크게 위축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관계가 좀 명확한 걸 가지고 기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제가 엠바고를 먼저 깼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종편에서 막 거의 인신모독에 가까운 얘기들을 쏟아내던데,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아마 그 기자분들이 엠바고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의 기초적인 상식, 그리고 기자로서 가져야 하는, 물론 종편에 나오는 분들이 기자가 아닌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엠바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건데, 엠바고는 말 그대로 일정 정도의 보도 유예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설명을 들어본 이후에 2차 저차 해서 엠바고라고 하는 기간 설정이 필요하니까 동의를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어떠한 보고도 국방부가 해오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방부의 정보를 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제 나름의 정보원을 통해서, 그리고 제보자를 통해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엠바고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렇다 치더라도 엠바고라고 하는 것을 합의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저는 엠바고의 합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필요하다면, 물론 국회의원들이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엠바고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유예를 달라라고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했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될 것이라는 것은 국방부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해줬어야 맞는 것이죠. 근데 하등의 설명도 없이 국방부에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걸어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엠바고를 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이죠. 엠바고의 원천적인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합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엠바고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그 합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넘어서서 저에게 설명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엠바고라고 하는 것이 설정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국방부가 시선들을 언론 등을 이용해서 조금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군이 해야 될 역할이고 정상적인 방식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들고, 또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제가 그런 거에 뭐 별로 위축되고 그럴 만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효과를 보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뭐 국방위원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뭔가 정확한 그 의사표명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거거든요. 실제 저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만한 하등의 법적인 요건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군사 안보를 위협했다 라고 하면 고발하세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그날 페이스북에 공개했는데 이게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된다면 다음날 국방부가 장관이 나서서 브리핑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그 안보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사실관계가 틀린 거죠. 두 번째, 엠바고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필요합니다. 뭐냐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있어서, 혹은 현재 진행형인 과정에서는 이게 보도가 돼버리면 상대 적국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이 작전 계획이 노출되기 때문에 조치가 엠바고가 필요한 것이죠. 예, 추천 억수로 받는 방송 1위에 등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엠바고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8월 4일날 이미 폭파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군은 이에 관련해서 어떠한 전술적인 작전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았어요. 작전을 준비 중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전이 실행 중인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왜 이 엠바고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떠한 근거에서? 이미 국방부는 스스로가 국방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8월 4일날 북한군의 무기일 거라고 하는 것이 추측됐다라고 말했고, 8월 7일날 우리 군 내부에서 이게 북한군의 매설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났고, 8월 8일날 NSC를 소집해가지고 관련한 내용을 전 기관들에 다 배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주말 동안 국민들에게 알리면 안 되죠? 국방부의 그 사람 말처럼 주말에 기사가 잘 안 나니까 월요일날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 더 기다려달라. 이게 무슨 엠바고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응? 기자분들께서도 조금 더 기자 정신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어요. 엠바고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죠. 다시 원점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엠바고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만한 하등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했다 손 치더라도 국방부의 출입 기자들에게 엠바고의 설정을 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정 정도의 보도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와는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설명도 없었고 엠바고에 대한 합의조차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엠바고를 깼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방부가 저를 고발해야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분들께서 혹은 종편에 출연하는 정치평론가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인신모독하는 거, 그게 본인들은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제가 위축될 만한 성격에 있지 아니하고요. 그게 결국은 다 본인에게 돌아갈 겁니다. 한번 지켜보죠. 예. 예, 여러분 오늘 또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그러게요. 연합뉴스를 비롯해서도 많은 언론들이 다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표의 사진과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어제 국군 수도병원에 가서 그 다리가 이렇게 절단됐던 하사를 위문했지 않습니까? 문병을 했지 않습니까? 문병한 사진이 있죠. 근데 그 문병한 사진이 있는데 TV조선이 어떻게 했어요? 카드 뉴스를 만들면서 문재인 대표의 얼굴 부분만 그라데이션으로 검게 처리해가지고 거기에 글자를 박지 않습니까? 또 다른 언론은 일면에 사진을 내면서 문재인 대표의 얼굴 부분만 잘려있는 것으로 딱 사진을 편집해가지고 내잖아요. 이게 언론으로서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문재인 대표가 나온 사진을 찍고 싶지 않으면, 쓰고 싶지 않으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으시든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언론의 수준이 곧 국가의 민주주의의 수준인 것인데, 저는 오늘 좀 여러가지 면에서 언론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아까 지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지뢰가 이제 8월 4일날 폭발이 됐는데, 총 지뢰는 이제 3개가 폭발이 됐어요. 처음에 2개가 폭파되고 한 5, 6초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세 번째 것이 폭발이 됐는데, 이제 염려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초소에만 문제일 것이냐, 다른 초소에는 매설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면 지금 이 시간에도 군 장병들이 DMZ 안에서 수색정찰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아무리 군인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활동을 한다손 치더라도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군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러려면 빨리 공개를 했어야 돼요. 8월 4일날 이것이 북한군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표가 됐으면 그 당시에 바로 전군의 철책을 인접하고 있는 사단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뭐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전면적인 대응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군 내부에서 이 수색 강화를 어떻게 펼칠 것이고, 또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어야죠. 근데 우리 군은 계속 이것을 미뤄왔단 말이에요. 8월 4일날 발생한 일인데 언론에는 8월 10일이 돼서야 알리는 것이고, 또 그 조사 결과가 이미 우리 군이 8월 7일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표하지 않고 있었어요. 유엔사에서 8월 9일날 그 최종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유엔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결과가 있었고, 그걸로 충분히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우리 군에게 설명해야 될 입장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8월 4일날 북한이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의 MDL 이남에다가 휴전선의 우리 쪽 땅에다가 지뢰를 매설하고 폭파가 이루어졌는데 8월 5일날 대통령은 경인선 이 개통식 이거에 가서 행사를 하시고,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을 8월 5일날 제안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운영되는 것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북한군이 전날 우리 군인을 상대로 폭발물을 매설해가지고 그게 터졌는데, 그 다음날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요? 그걸 항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색의 국면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락 A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B라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외교적으로 다 외교, 국방, 안보, 남북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기구에서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죠. 군은 군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활동을 하는 것, 이건 좀 잘못되고 있는 것이고, 국방장관이 밝힌 것처럼 지금 이 지뢰 매설과 폭파의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정말 이례적인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화 지금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통령이 어떤 지시가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무런 말이 없는 거잖아요.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입니까? 안보실에서 실장이 오더를 내리면 그걸 국방장관이 다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장관이 직접 듣지 못한다면 과연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이냐?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인 거죠.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댓글 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뢰 매설권과 관련한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예, 진짜 북한이 한 건지 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으로 보면 북한이 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TOD 영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연령상 감지인데 CCTV처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그 영상을 계속 보는데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내려와서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의 상황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TOD라고 하는 것이 실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2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 현재 이 지역에서, 초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연령상이 이렇게 잘 감지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일반적인 북측의 초소를 경계하는 부대가 아니라 특수부대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부대원들이 이 포복 등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지금 워낙 이제 DMZ 구역이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거리가 그렇게 좋지 않고 실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이 한 28%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지뢰의 매설 위치라든가 지뢰 폭약의 뭐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북한군이 매설하고 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군 스스로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UN 정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북한이라고 하는 뭐 물증이 이제 어떤 것까지가 물증이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이제 아마 말씀의 취지로 봐서는 그 인텐션님이 질문 주셨는데 아마 말씀의 취지로 봐서는 TOD 영상에 북한군의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 의도하고 침투를 했다면 충분히 걸리지 않을 상황으로 포복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군, 우리 군은 사실 이 목함지뢰라고 하는 지뢰를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이제 철제로 되어 있는 지뢰를 매설해 사용하고 이 나무 박스로 만든 지뢰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TNT라고 하는 폭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폭약의 특성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군이 사용하는 폭약의 특성과 북한군이 사용하는 폭약의 특성이 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보면 북한군이 사용한 폭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구로구 22남님이 질문 주셨어요. 의원님, 이렇게 방송하고 놀 시간은 있고 나라를 위해 일할 시간은 없으신 건가요? 나라를 위해 일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DMZ에 군복 입고 가서 경계를 서야지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걸까요? 지금 저는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하고 있는 시간이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얼마나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폄하하는 말씀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뚫리니까 작두씨님의 질문처럼 그게 문제인데 바다에서 뚫리고 땅에서 뚫리고 뭐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뚫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도 뚫리고. 근데 우리 속담에도 10사람이 한 도둑 못 막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맘먹고 들어오면 사실 못 막죠.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가 다 손에 손잡고 철책을 경계하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이 통문 같은 경우도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순환해서 도는 건데 괜히 이제 이게 잘못된 논점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인원에 대한 보충은 하나도 없이 열흘에 한 번씩 순환해서 경계하던 것을 이제 5일에 한 번씩으로 줄여라 3일에 한 번으로 줄여라 해버리면 훈련 강도만 이 경계 강도만 엄청 세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면까지도 다 고민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닥티마웃님께서 책임자 처벌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국방장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경계에 실패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계 실패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흔히 말하는 부대에 인접해 있는 우리 측 남측 철책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와야, 그러니까 노크 기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우리 측 철책을 넘어온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경계 실패인데 추진 철책까지는 현재 규정상 경계의 범위로 보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책임자 처벌이 어떤 부분까지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야당인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현재는 이것을 이제 북한에게 어떻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고, 현지에 있는 사단장이라든가 군단장이 흔들림 없이 지휘 체계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혹시 사후에 처벌이 필요하다면 그건 나중에 조금 더 고민해 봐도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처벌만이 뭐 능사는 아니니까요. 예. 인명피해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부대 운영이 잘못돼가지고 인명피해가 있었는지,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나중에 승진하는지까지는 제가 뭐 답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GKF님께서 지뢰가 매설된 지역이 출입구인데 CCTV가 없었나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출입구에 CCTV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았고, 그 통문이 워낙 이제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CCTV를 다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km 전방에서 있는 TOD가 하나 있고요. 양 옆에 다른 초소 등에서 CCTV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화면에 잡히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것도 미리 정보가 있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했다는 게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두시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폭파 자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북한군의 정보를 소위 이제 SI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감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감청이 존재하지는 않았고요. 아마 그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북한군이 경계를 하고 있는 부대, 이런 데들은 대화의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주파수를 통해서 지금 이거는 특수부대가 참여한 걸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회선을 확보하고 있는 감청 라인에서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한다손 치더라도 그 특수부대원들이 무선을 해가면서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뭐 기무사가 조작하고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요. 뭐 그런 것들은 현재까지는 예상할 수 있을 만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나와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웬만하게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은 잠깐만요. 대화에 그냥 참여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만, 여기 일개미라고 하는 분, 이분은 크게 의미 있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서 그냥 퇴장시키겠습니다. 예. 예, 다른 분들에게 뭐 피해를 주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냥 저분은 퇴장시키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웃으시는 거죠? 예. 이렇게 웃으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좀 심각한 분위기였는데, 심각한 분위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동참해 봅시다. 우리 웃음 가득한 방 1위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크크크 한번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크크크. 자, 웃음 가득한 방 1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몇 초나 걸리는지. 예, 대답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일단 우리 웃음 가득한 방 1위 이거 한번 해보고요. 과연 될 것인가? 지난번에 한번 성공했는데. 좀 이따 대답해드릴게요. 예. 진지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웃음 가득한 방으로 가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튼 뭐 왔다갔다 해야죠. 항상 심각하게만 살 겁니까? 이거 계속 하시다 보면 도배하지 말라고 이게
이 푸시가 뜨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끔은 가끔은 뭐 이걸 키키크에서 히읗히읗으로 바꿔보세요. 30초 채팅 금지 받으셨다는 분도 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열심히 하는 거죠. 예. 오늘은 1등을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했는데도 1등이 안 되는 걸로 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똑같은 분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되겠네요. 오늘은 실패한 걸로 생각하고. 그러게요. 근데 지금 다 똑같은 분들이 반복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해줘야지 되는데. 여튼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 예, 그만하고 대화를 다시 이어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얘기를 드릴게요. 두 번째 얘기. 자, 정지 3번 당한 울산 도부님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잠깐 그만. 자, 쟁이님이 저한테 좀 할 말이 있으신가봐요. 쟁이님. 자, 쟁이님 저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질문 주세요. 쟁이님만 질문 받겠습니다. 계속 답변 안 해준다 그랬는데 제가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질문해보세요. 질문이 그거였어요? 국회의원이냐고? 예, 국회의원입니다. 아유, 뭐 저는 어려운 질문 하시는 건 줄 알았네. 예. 그게 질문의 끝이에요? 예. 네이버에 김광진 한번 검색해주세요. 이게 킥킥킥을 해야 되는 타임인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여튼, 다시 돌아갑니다. 대화로 돌아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지뢰 매설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오전 회의가 있었고요. 오후에 이제, RCS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문제였는데, 어려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치첼지 사령부나 아니면 기무사나 사이버 사령부나 이 이탈리아 해킹팀과 대화를 나눴던 것들에 대한 이메일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나와 있잖아요. 만났고 시연도 했고 라고 하는 것들은 공개되어 있는데 국방부 쪽에서 그런 시연에 임한 것은 맞다. 그리고 관련자를 만난 것은 맞다. 근데 구입하지는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저희가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참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문제죠. 이거 구입했다라고 하는 무슨 근거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오늘 회의, 오전 회의는 전부 다 구입 만나지 않았냐, 실무자가 접촉하지 않았냐 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구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서 좀 허무한 그런 회의이긴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스카이 다이빙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님 되셨는데 쭉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뭐 기본적으로는 국회 그리고 혹은 정치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조금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뭐 당장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선거는 잘 치러서 재선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갖는데 교수님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정치를 한 10년 하면 저도 한 1년 정도의 휴식기 이런 거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긴 하죠. 예. 이정현 의원이 강력하시죠. 강력하신데 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정현 의원과 잘 붙어보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연봉 여러분 드디어 1등 했습니다. 박수 짝짝짝.
예,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날마다 이 1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응? 그죠? 응?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여러분 별별 랭킹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잘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방에서 1등 할 수 있는 거 그거 뭐 있을지 좀 찾아보세요. 예. 아 그리고 제가 계속 뭐 전화가 오고 그래서 방송을 계속 오래 하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8월 20일 날 사이다 방송 정모를 하기로 했어요. 8월 20일 저녁 7시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8월 20일 날 여기 한강 둔치에서 같이 뵙도록 할 건데 여기 국회 인근에서 먼저 만나서 이동할 테니까요. 8월 20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방송이 없는 시간에 저와 대화를 나누시거나 쫓겨나 주신 시청자 1등 이런 방송 계속 자를까요? 방송 끝나는 시간쯤에 맞춰서 다 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강퇴를? 예. 여튼 단톡방에서 같이 서로 이야기 나누시고 평상시에 저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그때 같이 얘기 나누시면 좋겠고요. 뭐 군인께서도 참석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아시는 것처럼 민주레터예요. MINJULETTR 이게 제 카카오톡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 카톡으로 친구를 맺으셔가지고 그 카톡방에 강퇴하면 다음에 못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예. 카톡방에 사이다 방송 단톡방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메시지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해서 같이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100여 분 정도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뭐 좀 말이 많은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그런데 나름 재밌게 잘 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하면 좋겠고 강퇴시켜도 새로 방을 만들면 들어올 수 있답니다. 그건 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방송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녁에 8시에 진짜가 나타났다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진짜가 나타났다는 홍보위원장 손혜원 홍보위원장께서 참석하시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팟짱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고 질문 있어도 해주시고요.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팟짱 후기 게시판에 제 글이 거의 안 올라오는 거 아시죠? 지금 누가 좀 들어가셔가지고 후기 쓸 수 있는 링크 하나 좀 따주실래요? 링크 주소. 거기 좀 여러분들 후기 좀 남겨주세요. 김광진 열심히 잘하고 있다. 팟빵에 빠른 업데이트. 예. 근데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올리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정해진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녹음하고 목요일날 업로드 되는 걸로 계속 원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사법고시 존치. 사실 저는 사법고시 존치보다는 로스쿨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의견인 것 같고요. 부산 이광혜님, 폰이 바뀌어서 단톡방이 사라졌으면 다시 저에게 카톡 메시지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댓글에 후기 많이 남겨주실 거라고 믿고 방송이 시작되는 8시까지 과연 몇 분이 후기를 남겨주셨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여튼 오늘도 방송에서 이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마무리는 여러분들의 이 채팅으로 조금 더 얘기 나누시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녹화 시작을 안 눌렀네요. 예. 항상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